2025년 대한민국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인구 문제. 인구 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자 각 지역들은 지역만의 특화된 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기업이 찾아오는 강소도시를 꿈꾸는 지역들. 그 혁신의 사례를 찾아가 봅니다. 천혜 자연으로 아름다운 도시, 전라남도 고흥군. 남해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지방 도시이지만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반전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창업을 꿈꾸는 청년 농업인의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20개월 동안 창업 보육 교육을 받으면 임대 스마트팜에 입주할 수 있는데요.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 5년 전 고흥으로 귀농한 김건호, 유지연 씨 부부의 임대 농장입니다. 처음 지어보는 토마토 농사. 지금은 한창 수확철이라 손길이 바쁘기만 합니다. 막 또 수확 시작을 해가지고 있으면 막 딸 때예요. 지금 보통 하루에는 얼마 정도 수확을 하세요? 저희가 요즘 수확할 때는 1톤 정도. 하루에 1톤이요? 네,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수확하니까 일주일에 이제 2건 정도 나오죠. 이렇게 수확을 하려면 네. 어느 정도 키워야 돼요? 저희가 지금 8월 2일 날에 정식을 했거든요. 지금 수확을 하다 10월 말부터 수확 시작. 8, 9, 10, 3개월. 이 임대 스마트팜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올해가 첫 스마트팜 농사라는데 꽤 성적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농사의 꿈을 접을 뻔한 위기도 있었답니다. 농사 지으려고 왔는데 제 꿈과 이상이랑 너무 달랐던 거죠. 제가 생각했던 건 약간 리틀 포레스트 같은 그런 거였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온몸으로 느낀 거죠. 그러고 나서 진짜 못 살겠다 하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스마트팜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듣고 갈까? 아직 그래가지고 듣고 여기 임대에 들어왔어요. 첫 농사의 실패를 딛고 다시 농사의 꿈에 도전하는 청년 부부. 서로 시너지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저 혼자 작업하면은 느리게 하다가도 또 옆에서 와이프가 저보다 2배 빠르게 작업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땀을 흘리면서 그걸 좀 쫓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하기에 때로 서로 자극이 되고 때로 의지가 되는 부부 농사꾼입니다. 이럴 때 편해요. 이럴 때. 무거운 거 들어줄 때 편해요. 손이 빠른 아내와 듬직한 남편.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값진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약 6헥타르에 이르는 대형 임대 스마트팜. 20개월의 창업 보육 교육 수료자 중 성적 우수자 26명이 입주해 자신만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빛과 수분 등을 스마트하게 조절하는 첨단 농업의 장.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위에 보시면 포그라고 미스트처럼 습도가 너무 낮으면 작물들이 잘 못 크기 때문에 습도를 올려줍니다. 미스트가 터지고 있는 소리. 또 다른 초보 농사꾼 김승한 씨. 승한 씨는 3년 전 귀농해 올해 처음으로 자신만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처음 도전하는 작물은 딸기. 그런데 지금 뭘 하는 거죠? 이거 보시게 되면 꽃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이쁜 꽃들만 남겨놓고 다 제거를 해서 그 꽃이 과일이 좀 더 커지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막 결실을 맺기 시작한 딸기.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부푸는 때입니다. 올해 11월 수확이 첫 수확입니다. 기대가 크시겠어요? 아무래도 교육 갔다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따로
수익을 바라보면서 딸기를 키우다 보니까 기대가 아주 크고요. 또 주변에서 딸기 이제 도와주러 오시거나 구경 오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딸기 너무 잘 컸다고 해주셔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보여드리고 싶은 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부모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위에서 회사 다니다가 때려치고 내려와서 농사 짓는다고 했을 때 걱정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수확하고 그걸로 수익금도 생기고 하면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농사 선택하길 잘했다,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양손 가득히 딸기 들고 찾아뵈야죠. 같이 교육받았던 동기 중 한두 명과 파트너를 맺어 운영하는 스마트팜. 그런데 오늘은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위에 덮어주고. 혁신밸리에서 농사를 배우다가 나와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흥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컨설턴트를 붙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에 한 번, 많으면 주에 2번씩. 그리고 급한 일이 있거나 저희가 모르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달려와서 해주시는 편이죠. 든든한 조력자시네요. 네, 아마 컨설턴트 분 없었으면 딸기 못했죠. 아무리 교육을 받았어도 현장은 현장만의 어려움이 있는 법. 이럴 땐 전문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저희 컨설팅 목표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최소 1년 차에는 망하지 않게 하자. 예, 근데 우리가 귀농하신 분들이 첫 해 그리고 두 번째 해까지 이렇게 회농이나 실농을 하시게 되면 바로 도시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농사에 대한 의지를 많이 잃어버리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없게 하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실수잖아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도와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좋은 시설과 세심한 지원, 초보 농사꾼들의 부지런한 손길까지 더해져 빨갛게 익어가는 딸기. 처음 농사지은 딸기, 그 맛은 어떨까요? 제가 처음에 정식부터 시작해서 꽃이 수정하고 그런 것들 다 지켜보다가 그렇게 해서 수확해서 먹으니까 마트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그 딸기는 사실 새콤달콤한 맛으로 먹잖아요. 그 맛이 좀 더 극대화되고 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더 보람찹니다. 새내기 영농인들의 꿈이 익어가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승한 씨. 그런데 그는 왜 귀농을 한 걸까요? 흔히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할 거면 내일 하고 싶다. 남의 일 말고 내 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가장 단기간에 이룰 수 있게 해줬던 게 아마 스마트팜이지 않나. 내가 한 만큼 나오고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벌고, 또 쉬는 것도 남의 눈치 안 보고 뭐 연차 이런 거 써도 되나?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인천의 한 의료기기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그는 앞으로의 희망을 농사에서 찾고 거침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해 매출은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사실 바람이죠. 네. 근데 지금 딸기 나오는 거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희망을 좀 갖고 있죠. 남해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그림 같은 고흥군. 그런데 승한 씨가 퇴근 후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닙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들른다는 서핑샵. 오늘 뭐 하도 어서 타시려고? 아, 네, 오늘 서핑 하려고. 알고 보니 서핑 마니아인 승한 씨. 열심히 서핑보드에 뭔가를 바르는데요. 지금 서핑보드에 왁스를 묻히고 있는데요. 왁스를 묻히는 이유는 저희가 서핑보드 위에 또 올라서고 거기서 걷기도 하고 뭐 이런 퍼포먼스들을 하는데, 그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왁스칠을 미리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해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마트팜 할 때하고 좀 다른 부분이 나나요?
아무래도 거기는 1터고 여기는 5리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마음가짐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름이면 서퍼들로 가득한 고흥 바다. 승한 씨가 귀농지로 고흥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철이 지나 한산한 바다. 이럴 때도 파도 타기가 가능한 걸까요? 보통 잘 안 타긴 하는데 아무래도 국내에는 제일 유명한 서핑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강원도잖아요. 근데 강원도는 지금 막 날씨 보시면 11월 내에 눈도 오고 엄청 추워서 서핑을 자주 안 하는데 또 여기는 전라남도 고흥이기 때문에 11월에도 서핑하기 좋은 날씨 라고 생각하고 또 파도도 이렇게 이쁘게 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서핑을 11월까지 즐기는 편이죠. 귀농하면서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청년 농부.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이끌고 있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지원 씨네 농장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출하를 위해 포장 준비가 한창인데요. 와, 그런데 지원 씨의 손동작이 엄청 빠르네요. 남편 건호 씨도 속도 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알바를 김 공장에서 해서 학습 김 공장 지금 뭐라고 하잖아요. 빨리 접었다고. 제대로 접으라고. 빨리 하지 말고 제대로나 접으라고 하잖아요. 여기. 옥신각신 알콩달콩 사랑으로 채워가는 초보 농사꾼 부부의 일터. 오빠 페이스대로 하면은 오늘 작업을 못 끝내요. 그래갖고 집에 퇴근 언제 할 거야? 이렇게 싸우는 거죠. 부지런한 부부의 손길로 탐스럽게 자란 토마토. 부부는 농사를 지을수록 스마트팜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스마트팜 들어가고 나서 더 느껴요. 이게 스마트팜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게 정말 온도도 그렇고 때 아닌 더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스마트팜이 아니면 농작물 생산을 할 수가 없겠다?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저는 농업이 정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이익률이 있잖아요. 그게 30% 이상 넘어가는 업종이 잘 없는데 농업은 그걸 넘어설 수 있거든요. 연간 5, 60만 원이면 사용할 수 있는 임대 스마트팜. 청년 농부들은 3년 동안 이곳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너무 많이 해주시죠. 지금 요거 이 뼈대들은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이제 리프트카부터 시작을 해서 지게차, 뭐 선별기 그런 거 저희 다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저희 편하게 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서 나가서 뭘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 5인실 지어야죠 이제.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 농업. 영농 새내기 부부의 희망찬 미래가 이곳 스마트팜에서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딸기 농사꾼 승한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요즘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다는데요. 일과는 새벽 한 3시쯤 일어나서요. 딸기 포장한 거를 이제 공판장에 내고 이제 돌아오면 한 8시, 9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8시, 9시에 바로 농장으로 출근해서 이제 또 수확하고 선별해놓고 포장하고 또 공판 가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귀농을 하면서 크게 고려한 것이 바로 머물고 생활할 곳. 이 부분에도 지원이 상당하답니다. 사실 뭐 월세라고는 하지만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의 무료로 살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좀 있죠. 그러면 집값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덜 하겠네요. 근데 확실히 제가 서울에서 살 때보다 부담감이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수확철이면 하루 대부분을 이곳 스마트팜에서 지낸다는 승한 씨. 와, 싱그러운 딸기가 가득합니다.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골라 출하 준비를 하는데요. 선별 과정은 전부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음성 선별기라고 해서요. 그 과실을 들면 그거에 해당하는 그 등급을 자동으로 불러주는, 그럼 저희는 이제 포장만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 시스템이 달려있는 저울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같은 초보 농부들한테는 아주 좋은 장비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없으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처음으로 짓는 딸기 농사. 두려움 반, 기대 반, 기다려온 결실의 시간인데요. 결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쉴 새 없이 바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온 수확의 계절입니다. 딸기는 또 쉽게 모르다 보니까 또 새벽에 따고 따자마자 또 출하하고,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지금은 공판장에 출하를 하고 있는데 또 인터넷으로 개인 거래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공판장 낼 거 수확하고 그거 수확하면서 또 직거래 주문 온 거 당일날 수확해서 당일날 또 보내드려야 되다 보니까 사람은 3명인데 여러 명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상인들도 저희 딸기를 괜찮게 평가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뿌듯하고, 사실 또 돌아왔을 때 제 통장에 찍히는 돈 보면 또 안 나올 수가 없죠. 청년들의 도전이 시작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소외되고 작은 지방 도시에 희망의 싹이 새롭게 자라나는 곳입니다. 인구 6만으로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전남 고흥군. 군은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해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고흥군에서는 맞춤형 창업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지역 공동체 지원, 그리고 공공 일자리 사업 확대, 그리고 군민 주도형 전임 유치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가시화가 된다면 인구 유입에 좀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되고요. 장기적으로 고흥의 우주항공, 드론, 스마트팜 등 3대 미래 전략 사업을 전국의 최고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취업,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드론, 우주 등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흥군. 스마트팜과 더불어 주민의 삶에 가깝게 다가오는 것은 드론 분야입니다. 2023년 창설돼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는 드론 합동 순찰대. 고흥군과 고흥경찰서가 함께 운영하는 드론 순찰대는 주로 치안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데요. 이 드론이 바로 치안 드론입니다. 지금 저희 경찰관 배치 안 된 사업 범죄 예방 순찰을 위해서 드론 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드론하고는 다르게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기체 자체가 크고요. 휘발유를 이용해서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는 식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드론이라고 합니다. 이 기체는. 하이브리드 드론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습니다. 휘발유와 전기 배터리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드론. 그 장점은 무엇일까요? 휘발유로 해서 엔진을 가동을 해서 배터리에다가 계속 전원을 공급해 주죠. 그러면 좀 비행을 오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은 약 한 2시간 정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 완료. 자, 준비되면 이륙. 자, 이륙. 치안 드론의 순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구가 적으면서도 넓은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치안 드론. 고흥에는 230개의 섬이 있고요. 그 중에 유인도가 20여 개의 유인도가 있는데 그 중에 경찰관이 배치된 섬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경찰관이 배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안에 대한 걱정, 주민들의 걱정이 있어서 경찰관 미배치 도서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순찰하면 좋겠나,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드론을 이용해서 활동하면 좋겠다, 예방 순찰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섬 지역의 치안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드론.
활동 분야는 다양합니다. 6,170. 산불 감시도 5월달 내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무전을 저희 순천점 무전을 듣다가 불법 체류자 20여 명 있단 말을 듣고 현장에 출동해서 그 현장 상황을 이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상황실에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 체류자 12명 긴급 체포하는 데 기여를 했고. 자, 그리고 올 여름에 더운 시간대 그 어르신들이 밭이나 논에 계실 때 저희들이 찾아가서 드론으로 발견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보람 같은 것도 많이 느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보람이 큽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가고 있는 드론. 고흥군에서 드론을 활용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드론 센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드론 센터를 중심으로 고흥은 국내 드론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드론 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총 15개 기업. 그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 기업은 원래는 자동차 부품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몇 년 전부터 드론 분야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이곳 드론 센터에 연구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드론을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해서 이 드론 센터에서 저희 직원 서너 명이 한 2년째 여기서 드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드론 사업 분야 중에서 대형 드론 위주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드론 스테이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단점이 비행 시간이 좀 짧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행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드론이 랜딩하고 나서 다시 이륙하고 착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터리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드론 분야는 물론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기술을 활용하는 드론까지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 드론 센터만의 장점도 있답니다. 이쪽 드론 센터에 한 15개 업체 정도가 입주해 있는데 기술도 서로 교류하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서로 어떤 컨소시엄을 이용해서 서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드론 어차피 지금 앞으로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 몰라, 지금 현재는 좀 힘들지 몰라도 앞으로는 앞으로 미래 기술의 큰 밑거름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이 기술이 좀 일반화돼서 많이 좀 보편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입주 기업 간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는 드론 센터. 이 외에도 이곳 드론 센터엔 입주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실증 지원, 광고 마케팅 지원이나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것도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선정되면은. 그리고 여기 드론 센터 내부 장비가 이제 외풍 시험기, 3D 프린터, 염수 분무 시험기, GPS 시뮬레이터 등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입주 기업이면은 전체 다 특수한 할인을 받아가지고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 센터에 입주한 또 다른 기업. 오늘은 중요한 테스트가 있는 날입니다. 바깥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드론. 연구 개발한 드론이 실제 환경에선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험해보는 날입니다. 바람 풍속을 드론이 저희가 만든 농구 드론이 바람에 얼마나 이겨냈는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풍동 실험 장치입니다. 풍동 실험 장치. 센터 내에 이런 실험 장치들이 다 있네요. 예,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드론 센터 내에 풍동 실험 장치라든가 다른 또 실험 장치들이 있어서 원스톱으로 드론을 제작해서 테스트해 보니까 너무나 좋죠.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업이 제작한 드론은 드론 스포츠에 활용되는 농구 드론인데요. 야외에서도 경기가 있는 만큼 얼마만큼의 바람에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자, 이제 10m. 단계별로 풍속을 올려가며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5m 정도면 우리가 상당히 바람이 센데 이 정도까지 굉장히 10m는 드론이 비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테스트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드론은 농구 드론이 아니네요.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제작을 해서 시험 비행을 하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드론은, 배송 드론은 거리가 2km, 3km 또는 뭐 8km까지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테스트를 하고 점점 이제 7km, 8km, 10km 이렇게 해서 성능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이 주력해 연구해온 택배 드론. 오늘 배달 품목은 호빵입니다. 자동 시작. 앞으로 유통의 혁명을 가져올 택배 드론. 아직은 국내에서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 택배를 드론으로 받아볼 날이 오겠죠? 목적지는 약 2km 인근에 떨어져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센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결과가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실험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따뜻해. 와. 무사히 목적지에 잘 도착한 택배 드론. 결과는 만족스러운데요. 따뜻하고 맛있는데요? 배송 잘 받았습니까? 네, 잘 받았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온 드론. 드론 기업들이 고흥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이제 도시에 있다가 이쪽에 이제 고흥에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이 고흥이라는 것은 공역이 상당히 넓고 또 장기간, 예를 들어서 뭐 10km, 20km를 장기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비행 테스트를 충분하게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장소가 좀 필요해서 고흥을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드론 스타트업 기업들. 드론 센터는 이러한 기업들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남는 드론 시장에서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드론 시장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 배송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주축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론 스포츠 산업도 상당히 발전을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 비행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드론 산업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흥군. 이를 가능하게 한 건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공역을 비롯해 국가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 등 드론 관련 인프라가 국내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기술을 실증하기에 최적의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로 개발되는 항공기의 비행 성능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항공기가 와서 마음대로 비행 시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역이 국내에서 가장 넓게 22km 반경에 넓게 펼쳐져 있고요. 활주로가 700m짜리 활주로가 있고 1200m짜리 활주로 2개가 있어서 보다 많은 비행 시험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가 국가종합비행 성능시험장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긴 활주로와 넓은 공역을 갖추고 있어 비행 시험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가종합비행 성능시험장. 이곳에선 테스트베드 항공기 및 통신 장비, 기상 측정 장비 등 다양한 성능 검증을 위한 비행 시험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요, 그 부품 단위부터 구성품, 체계까지 이렇게 종합돼서 개발되는 항공기인데요. 이 고흥 저희 국가종합비행 성능시험장에는 부품 단위 시험부터 또는 구성품 시험 단위 또 체계 종합, 비행 시험까지 연계되는
종합적인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근 UAM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교통문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하늘을 나는 택시, 도심교통항공 UAM. 지금 UAM이라는 이제 새로운 그 교통 체계, 이제 항공기의 대중화가 이제 막 도래가 시작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기술 구현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체 개발도 지금 한창 진행이 돼 있고, 그 개발된 기체의 인증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UAM 기체를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도 한국을 위시해서 운항 안전 체계 등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 내에 위치한 경납고. 경비행기 한 대가 시험 비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작은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일까요? 저희가 UAM 비행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UAM 기체를 띄우기 전에 UAM 기체가 이동할 수 있는 회랑을 점검을 하고, 또 그 UAM 기체에 탑재되는 탑재체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현재 UAM 기체가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빠른 상용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실기체, 즉 인증이 돼 있는 고정익의 그 탑재 장비를 탑재를 해서 직접 회랑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랑을 돌았을 때 실제로 통신은 잘 이루어지는지, 또 그 회랑을 다녔을 때 어떤 제약 사항은 없는지, 뭐 주변에 산이나 민가의 피해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는 비행이 되겠습니다. UAM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시험 비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 UAM에 탑재되는 여러 장치들 또한 다양한 실증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시험 비행인 만큼 긴장감은 고조되는데요. 지금 활주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지금 활주로 안전선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이런 시험 비행을 거쳐 UAM 시대가 곧 열릴 것입니다. 복잡한 도심은 물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교통이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UAM. 교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흥이 이제 철도가 없어요. 접근성이 이제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UAM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동이 가능하게 해서 그 대중교통 체계, 특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프라가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UAM을 고흥에서 접목을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이동성에 대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을 타는 거 맞아? UAM 상용화를 앞당기는 사람들. UAM에 탑재될 각종 첨단 장치들을 연구해온 결과가 기다려지는 순간인데요. 시험 비행 과정에 조금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아까 장비 설치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확인이 되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CNS 탑재 장비로 해서 이제 통신, 상법, 이제 위성 이런 감시 장비를 이제 거기 안에 장비에다 담아서 이제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그게 날아다니는 기체라면 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다, 예, 요즘은 이제 UAM 같은 경우는 도심 상공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감시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시험 비행은 1시간 정도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수차례 반복 테스트합니다. 과연 시험 비행의 결과는 어떨까요? 감시 장비를 이제 항공기의 위치를 계속 추적을 하는데, 그 감시 장비가 이제 좀 잘 안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다시 세팅을 하고 하니까 점검하고 하는데 다시 이제 잘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첨단 산업이 지역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모습은 이웃한 일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일본 민간 우주 항공 분야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작은 우주기지를 찾았습니다. 바로 홋카이도 타이키 지역에 있는
스페이스포트. 2021년에 만들어진 이곳은 타이키 씨가 주력하는 사업으로 로켓의 궤도 및 준궤도 발사 작업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로켓 발사대와 발사 제어 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 발사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건 한 우주 벤처 기업이 2019년과 2021년 민간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의 성공입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민간 기업으로 우주 개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세계적인 추세로 최근 우주는 세계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스페이스포트에 마련돼 있는 우주교류센터. 방문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홋카이도 타이키시에 로켓 발사 기지가 건설된 것일까? で人工衛星を打ち上げたいという需要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打ち上げる場所がないと、世界的にロケットの発射場が不足しているという状況がありまして、この民間企業が使えるようなロケット発射場を整備して、この宇宙産業の発展に貢献していこうというところが我々の取り組みになります。ロケット発射場なんですけど、ロケットを打ち上げるのは基本的に東方向と南方向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方向に大気上は海が広がってるんですね。でさらにもっと言うなら、飛行機が飛んでる本数が少ない、あと船が通ってる本数も少ないということで、打ち上げるチャンスをたくさん確保できるというのがいいポイントになっています。 다른 항공기나 배의 운항이 적으면서도 연중 화창한 날씨를 자랑하기에 로켓 발사장이 위치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데요. 이 스페이스포트가 세워지며 타이키시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この北海道スペースポートを中心にですね、地域を発展させていこう。もちろんここでロケットを打ち上げてくれると、そこにそのロケット企業が本社を置いてくれて、すると人工衛星の企業もここに本社を置いてくれて、するとそこで働く人たちがこの大気町とか北海道に住むんで、ここがどんどん賑やかになっていくので、そういったことで、宇宙版シリコンバレーを目指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현재 한 개 발사대를 운용하고 있는 스페이스포트. 올해 2개의 발사대를 더 만들기 위해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는데요. ここにあるのが、我々を支援していただいている企業の皆様の看板になります。で我々のロケット発射場は企業の寄付を使いながら作っている発射場になります。なのでこの日本の地元の企業、あと全国規模の大きな企業からも寄付をいただいて、この発射場を作っている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ます。でこういった企業に関わりを持っていただいて、大気町の宇宙産業をどんどん発展させ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いるところになります。 일본의 240여 개의 기업들이 출자해 건설되고 있는 스페이스포트. 그만큼 자국 내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今我々が立っているのが、LC1 ローンチコンプレックス1なんですけれども、そこは、発射点が1つで、次の LC2 ローンチコンプレックス2、は、発射台が、3つか2つか、ちょっとそこはまだ検討中なんですけれども、本格的にその商業打ち上げ、コマーシャルの打ち上げをやっていく発射場になります。 지금 있는 발사대는 인공위성까지는 쏘아올릴 수 없는 작은 규모이지만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는 발사대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어 일본의 우주 산업의 새로운 비전이 되고 있습니다. 今2040年までで世界全体で、日本円で150兆円の市場になると、宇宙産業が。半導体産業も今世界でいうと110兆円とかっていうところで、半導体よりちょっと上ぐらいの産業に2040年にはなるという予測が立てられているので、そこでじゃあその140兆円のうちアジアでどれぐらい取れるか。 인구 5,400명의 작은 지방 도시 타이키. 이곳에 우주기지가 조성되며 마을의 분위기는 아주 달라졌답니다. 이곳은 지역 관광지를 안내하고 특산물 등을 판매하는 안내센터인데요. 안으로 들어서니
지역의 상징물로 로켓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타이키시는 이제 로켓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는데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엔도 씨. 그녀는 최근 지역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답니다. 私は大樹町に住んで30年以上経つんですけども、ロケットの会社ができてから人口がすごく増えたように感じまして、海外からの移住している人も今とっても増えています。大きなお店とか新しいドラッグストアとかが今できてまして、すごく私たちは生活がしやすくなりました。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일본의 작은 도시들 중 하나인 타이키시. 그러나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느끼는 지역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宇宙関係で入ってくる新しい人たちとか同じ年代の20代の人とかがすごい増えたなっていう、新しく知り合う人が北海道じゃないところから来た人とかがすごい多くなったなっていうのを実感します。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네 씨. 마을의 변화는 영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답니다. 私はここのカフェもやってるので、人が増えてくれたら利用してくれる人も増えたりとか、なんか今も実際宇宙関係でいろいろ携わらせてもらってるインターステラっていう宇宙の会社を作ったというか協力してる人と少しここの店も携わりがあってっていうので、この店も宇宙関係のお仕事がたくさんあったりとか、お弁当を作ったりとか、そういう感じでやってます。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가 활기를 얻으면서 이곳의 젊은이들도 더 이상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는 그런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에 불어온 변화. 이는 타이키시가 우주 산업을 추진하고 스페이스포트를 유치하면서 시작된 일인데요. 시는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략적으로 우주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大樹町はもともとですね、農業と漁業の一次産業の町なんですけど、それはそれで大事なんですけど、どんどんやっぱり人は減っていくし、地域は寂しくなっていく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夢のある事業ということでですね、宇宙産業を誘致したいというのがもう40年前からそういうことで取り組んできた。人口減少は大樹町も大変深刻な問題でして、大樹町のピークから見ると今半分です、人口はですね。それでどんどん減っていってます。それは韓国も同じように少子高齢化、子供が少ないですよね。生まれる子供が少ない。それは日本も同じで、この地方にあってもそこは同じなんです。 오래전부터 우주 산업을 꿈꿔왔던 작은 도시. 스페이스포트가 세워지고 많은 민간 우주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도시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実際に、ロケットを打ち上げる、ロケットを作って打ち上げる会社としてインターステラテクノロジスという会社が大樹町にあります。これは最初はもう3人4人で始めた会社ですけども、現在はもう200人を超える会社になってまして、で大樹町では80人ほどが働いてます。これは移住してきて働いてるんです。そういうふうに産業企業が誘致できると人口減少が止まるということで、これからロケットがどんどん上がるとですね、もっともっといろんな産業が張り付いてきて企業が誘致できると思ってますので、人口はですね増え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期待しています。 우주 사업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은 고흥군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바탕이 되고 있는 나로 우주센터.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13번째 우주센터입니다. 2013년 나로호 발사를 성공하며 우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대한민국. 2023년에는 1.5톤급 위성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발사체 기술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의 또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차세대 중형 위성과 민간 기업들의 큐브 위성도 함께 실릴 계획입니다. 현재 나로우주센터에서는 25년도 하반기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일들과 함께 누리호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 발사장 1단계 공사를 26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고, 여기에다 대형 국책과제인 차세대 발사체의 발사 인프라도 향후 구축하게 되면 나로우주센터는 우주수송 국가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흥은 이 우주 패권 경쟁에서 핫한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약 46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고흥군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우주산단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며, 고흥군은 이를 통해 인구 10만의 목표에 한층 다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한 46만 평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한 3,800억 정도가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앵커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그와 또 발사체 기업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되겠는데, 지난 3월 달에 11개 기업하고 협약도 맺은 바가 있고, ADD라고 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또 들어와서 그쪽에는 국방 관련한 그런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또 연구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문가들의 용역 결과에 의한다면은 5조 원에 육박하는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도 2만 명 이상 이런 어떤 경제적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입주할 우주 스타트 기업 가운데 한 곳을 찾았습니다. 발사체를 개발하는 이 기업의 독자 기술은 하이브리드 엔진. 이는 고체와 액체의 장점을 합친 엔진으로 구조가 단순해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스타트 기업의 입장에서 높은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회사를 설립한 것은 2017년 무렵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스페이스X를 필두로 해서 뉴스페이스 시장이 열리고 있었고, 이러한 시장에 우리나라 기술로도 진출이 가능하겠다 생각을 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2023년엔 이 기업이 독자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도전. 지금 스페이스X가 하듯이 발사체를 수직 착륙시켜서 재사용함으로써 원가 절감을 효과를 거두고 경쟁력 있는 비용을 또 제시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희 역시 1차적으로는 일회용 발사체를 이용해서 빠르게 상업시장에 진출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재사용 기술을 적용한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서 더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업적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 이 기업은 향후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것에도 매우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사장을 이용해서 위성 발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발사장 인근에서 발사체를 완제품 형태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곳에는 또 이제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고용도 저희가 많이 고용군에서 창출할 계획이고요. 또 이러한 우주 산업 자체가 그 미래 세대가 우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드론, 우주 산업 등 첨단 산업을 통해 강소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고흥군. 드론 센터에 우주항공 캠퍼스가 세워지며 미래 우수인력 양성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항공 캠퍼스엔 인근 대학의 학생들이 드론 센터의 시설들을 이용해 실질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에서 우주 발사체라는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이 완료가 되면 이제 민간 발사체도 이제 구축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그 인력 양성들을 조금 교육을 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인프라 기반 구축이 활성되기 전에 인재들을 좀 구축해서 기업들한테 그 인재들이 취업하고 또 창업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그럼 이건 뭔데? 작은 도시이지만 이곳에서 큰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 세계를 이용해서 조작하는. 세계를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여기까지 와서 같이 조그만 부품들을 머리 싸매고 모델링하고 만들면서 결국에는 이게 모든 게 다 만들어져서 드론이 하늘을 날았을 때 그런 성취감이 엄청나게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찾아들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미래를 위한 도전과 기회가 보장되는 곳. 지역의 작은 도시들은 그 혁신을 향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이것이 지방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